제가 영상을 올리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는데요. 심각한 무기력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일단 내과학의 측면에서 무기력은 게으름과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것을 미루는 선택을 하는 것이고, 무기력은 해야 한다는 시도와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죠. 네, 무기력은 게으름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이 무기력에 대해 지난 50년간 연구해왔는데요. 무기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우리 뇌가 학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무기력이 학습된 것이 아니라 원래 뇌가 가지고 있던 보호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네, 우리 뇌가 더 망가질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다면 차라리 생존을 위해 무기력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럼 어떤 원리로 우리 뇌는 무기력하게 되는 걸까요? 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 중에서도 통제가 불가능한 만선적인 스트레스가 핵심인데요. 마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즉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이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처럼 전혀 대응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계속 집착한다면 뇌간에 위치한 등쪽 봉선액이란 곳에서 세로토닌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때 많아진 세로토닌은 우리 행동을 최대한 줄이고 무기력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동기회로, 실행을 옮기는 행동회로, 또 충동성을 억제하는 통제회로가 멈추게 됩니다. 내 행동을 하게 하는 내 영역들이 멈춘다는 건데요. 마치 과거 원시시대 인간들이 빠르고 강한 맹수를 만났을 때 어차피 도망가긴 어렵고 그래봤자 체력만 소진될 것 같으니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하다 판단하는 것처럼 말이죠. 즉 다시 정리해보자면 무기력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존을 위해 만든 기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현대 상황에 맞지 않게 작동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무기력의 원인으로 번아웃과 같이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좋아하는 것만 해도 높아진 도파민 역치로 인해 무기력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무기력은 심각한 무기력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제 이 지독한 무기력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볼 텐데요. 일단 완전히 멈춘 뇌를 움직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치 가만히 있는 바위를 움직이기 위해선 엄청난 힘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지독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멈춰있는 바위를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일단 흔들거리는 바위라면 흔들리는 그 방향에 맞게 힘을 줄 때 쉽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가만히 있는 바위보단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행동과 이성에 관련된 우리 뇌는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실제로 무기력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말해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듯이 말이죠. 즉 이때는 그 어떤 이성적인 방법보다 감각으로 뇌에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말을 하거나 사고하는 뇌 영역들이 더 늦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냄새를 맡거나 보고 듣는 감각의 뇌 영역이 먼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원시적인 뇌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심각한 무기력의 경우라면 사고력과 같은 고차원적인 뇌보다 몸이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감각의 뇌부터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감각을 먼저 사용하면 좋을까요? 시각, 청각, 촉각 같이 훌륭한 감각 자극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이 감각들은 하나같이 뇌의 시상이란 곳을 꼭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감각, 후각의 경우에는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에 전달되죠. 네, 실제로 동물들을 보면 냄새를 맡고 상한 음식이나 맹수들을 알아차려 위험에서 벗어나듯이 우리 인간의 뇌도 과거 생존을 위해 후각만큼은 시상을 거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반응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각으로 뇌를 먼저 흔들자는 건데요. 그럼 어떤 냄새가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그냥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을 맡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기억과 연결된 향이라면 더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서점에 갔을 때 맡은 향을 특히 좋아했습니다. 네, 어린 시절 서점에 가서 그 카페 바닥에 앉아 책을 읽었던 기억이 참 행복했고, 또 그때의 향이 너무 좋아 지금도 그 향을 구매해서 차량 방향지로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냄새는 후각 수용체를 통해 감정의 뇌 편도체와 해마로 바로 연결되며, 이 과정에서 도파민도 함께 자극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향기가 기분을 바꾸고 감정을 흔들 수 있는 것이죠. 즉 심각한 무기력이 가장 무서운 점은 그 감정조차 메말라 있다는 것인데, 향기는 그 감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고야하고 물결 하나 없는 감정의 호수에 내가 좋아하는 향이란 좋았던 감정과 기억을 이끌어내고, 또 작은 변화의 시작인 파동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독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난 좋아하는 향도 없고 그런 기억도 없다 싶으면 그냥 라벤더 향을 추천합니다. 라벤더가 도파민과 가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의 분비를 어느 정도 조절한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각한 무기력에서 벗어나기란 여전히 부족합니다. 기억이 조금 나아지고 감정적인 동료가 생겼다고 해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긴 어려우니까요. 다만 이제 조금은 움직일 여력이 생겼을 겁니다. 아주 조금은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원시의 뇌를 깨우고 싶은데요. 바로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탠포드 대학 앤드류 후버만 박사는 약 14도에서 15도의 물로 약 30초 이상 샤워했을 때 활력의 호르몬 도파민은 최대 250%가 증가했고, 집중 각성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노르에피네프린은 최대 530% 이상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정리해보면 약 14도에서
15도 정도의 차가운 물의 샤워는 뇌의 생존 시스템을 빠르게 활성화시켜 우리 뇌와 몸을 더 민첩하게 만들어주는 동시에 강력한 집중력과 실행력을 선물해준다는 겁니다. 네, 차가운 물로 인해 우리 뇌가 얼어 죽겠구나 싶을 거고 위험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활력이 필요했으며 그와 동시에 정확히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진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무기력에 빠진 사람이 어찌 샤워를 할 것이며 그것도 차가운 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냥 머리라도 감자는 겁니다. 네, 그것도 약간 시원한 물로 말이죠. 물론 앞서 말한 찬물 샤워가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그러나 찬물로 머리 감는 것 또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만드는데요. 이로 인해 무기력한 뇌는 좀 더 각성되고 활력을 띠며 뭔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어차피 머리도 감았겠다. 옷만 입으면 밖에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씻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 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맥베스 효과라 하여 죄를 지은 사람들이 손을 씻은 후 죄책감을 덜 느낀다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분 때문이라도 사우나나 목욕을 자주 가는 이유일 겁니다. 물론 청결을 위함도 있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찬물 샤워 머리 감기 효과가 자주 사용해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스트레스 저항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좋아하는 향을 맡거나 시원하게 머리도 감았다면 뇌는 어느 정도 각성이 됐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뇌의 행동 결정서라 불리는 ACC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말인데요. 즉 우리 뇌가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면 우리의 행동을 실행케 만들어주는 뇌 영역도 함께 무기력해집니다. 네, 우리가 귀찮아도 할 일을 하기에 힘을 주는 곳이 이 ACC란 뇌 영역인데요. 앞서 찬물 샤워나 머리 감기로 인해 엄청난 양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었고 특히 노르에피네프린은 ACC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CC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야 귀찮은 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뭔가 할 수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행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네, 청소를 하자는 것이죠. 앞서 우리 무기력이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의 방이 어지럽고 더럽다면 ACC는 계속 갈등사항을 겪게 됩니다. 저거 언젠가는 청소해야 하는데 하며 말이죠. 네, 이런 고민과 갈등사항도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계속 눈앞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적어도 책상 위 내 방과 같이 내가 자주 거주하는 공간만이라도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ACC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말이죠. 실제로 청소에 관한 내각 연구들은 아주 많은데요. 깨끗한 주방이나 빨래한 옷의 냄새가 뇌의 쾌락 중추를 활성화시키고 도파민 분비를 증가시켜 행복한 기분을 만들어준다고 했고 시각적으로 어지러운 방이 뇌의 인지 기능을 필요하게 한다는 연구도 있었죠. 특히 어수선한 집에 사는 부부들이 더 높은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을 보인 연구도 있듯이 정리 청소라는 행동은 지친 뇌의 피로를 풀어주며 이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는 영속적인 작은 성공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랍 하나, 책상 모서리 하나 정리할 때마다 작은 도파민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ACC의 내 행동이 효과가 있다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네, 꼭 청소를 다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 뇌는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치 실시간으로 보상을 받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독하고 심각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영상들을 보며 무기력을 견뎌야겠다는 생각보다 반드시 근처 병원을 찾아가 먼저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뇌가 현대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발생할 문제니까요. 즉 전문의의 지시를 받으며 이 영상을 말하는 방법들을 병행하면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만약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무기력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